쉽게 잘 설명해 주셨네요. 근데 이 수술 방법도 좀 준비를 해오시지 않았나요? 아, 네네. 준비는 해왔습니다. 우리 또 준비성 철저하신 최호철 원장님께서 수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게 말씀하셨던 그 준비해온 건데요. 골반 뼈 모형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슬링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왔고요. 이 지금 유경 원장님이 지금 이거 개봉하고 계시는 거는 이 실제 슬링 수술할 때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기구들인데 제가 오늘 촬영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 하나 있는 걸 갖고 왔습니다. 싼 건 아니에요. 오늘 제작비의 단가가 좀 올라가겠네요. 그럴 겁니다. 우선은 그 아까 제가 메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공적으로 테이프로 이제 요도에 걸어주는 구조물인데 그게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뭔가 좀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뭔가 격자 무늬로 약간 그물망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요런 거를 이제 요도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 보이시는 약간 조금 나선형으로 생긴 니들이 이제 헬릭스 니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슬링 수술을 할 때 이 바늘을 뚫어가지고 이 메쉬라고 하는 요 메쉬 요거를 우리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당겨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원래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위치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요, 왼쪽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링 수술이라는 거는 우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어요. 이제 TVT, 그 Tension Free Vaginal Tape이라고 하는 수술이랑 TOT, 그래 Trans Obturator Tape이라고 하는 수술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TVT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TVT는 이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질 그 공간 안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테이프를 이제 치골뼈 바로 뒤쪽 공간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TVT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간단하고 손쉽고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메쉬를 이렇게 이렇게 요 위치로 위치시킬 때 잘못해서 방광에 상처를 내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광이 바로 이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늘로 이렇게 뚫고 들어감에 따라서 방광을 이렇게 뚫거나 이런 어떤 메쉬가 방광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그런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TOT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골반 뼈를 봤을 때 이 T 이게 뭐냐면 이제 obturator foramen이라고 하는 한글말로는 폐쇄공이라고 하는 이제 구멍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끈을 밖으로 빼내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바늘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뼈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이렇게 돌리고 우리가 메쉬를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한번 다시 돌려보실까요? 이렇게 반대로 한번 돌려보실게요. 이렇게 되면 얘가 따라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얘가 폐쇄공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메쉬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도에다가 이제 딱 걸릴 수 있을 정도로만 적당하게 양쪽을 이렇게 당겨주시게 되면은 손가락이 요도라고 할게요. 요도가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요도가 고갑이 상승했을 때 방광이 과하게 움직일 때 요도가 과하게 움직이는 거를 얘가 지탱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OT 이 두 번째 수술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방광이라던가 이런 데 이제 그 상처 천공 뚫거나 이런 부작용이 좀 적기 때문에 우리 골드만에서 슬링 수술을 할 때는 TOT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말 뚫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정말 뚫었을 때 그때는 사실 이게 뚫고 나서 이게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왜냐면은 뚫었다고 해서 환자가 저 방광 뚫렸어요 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슬링 수술을 하고 나서 방광이 좀 온전하고 괜찮은지 수술하고 나서 내시경 같은 걸로 한번 더블 체크 점검하는 게 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실금 수술 같은 경우에는 비뇨기과에서 좀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좀 그런 메리트가 있고 장점이 있지 않겠냐라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수술 설명 워낙 잘하셔가지고 저도 옆에서 도구입니다. 배우는 느낌으로. 근데 그 방광이 뚫리는 거 외에도 혹시나 뭐 다른 부작용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흔하진 않겠지만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있을 수 있죠. 그 방광 천공 그런 거 외에도 부작용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메쉬를 너무 많이 조여버리는 거예요. 요도에다가 과하게 조이는 거죠. 그러면은 적당히 지지만 해줘야 되는 메쉬가 오히려 요도의 그 안쪽 공간을 완전히 눌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소변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급성 요폐가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급성 요폐라는 건 이제 소변을 못 봐가지고 방광이 이렇게 빵빵하게 많이 차는 그런 증상인데 그런 게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요도를 좀 다시 넓혀주기 위해서 약간 좀 확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너무 심하게 쪼인 경우는 다시 이걸 좀 느슨하게 풀어주는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네, 수술할 때 조심만 하면은. 진짜 이게 뭐 흔한 경우는 아닌데 저희가 트레이닝 받을 때도 가끔씩 보는 경우가 이 메쉬가 방광에 살짝 튀어나오는데 거기에 또 결석이 붙어서 거기에 방광 결석이 딱 들러붙어서 발견되는 경우도 정말 드물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 그런 경우도 있죠. 제 환자분들 중에도 슬링 수술을 이제 하고 나셔서 방광 안에 이렇게 돌이 진짜 이 메쉬에 이렇게 추파추스처럼 붙어서 이렇게 생기신 분도 봤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방광결석인 줄 알고 이제 오신 분인데 막상 내시경을 해보니까 이 돌 밑에 이런 메쉬가 이렇게 뚫고 거기에 이렇게 돌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단순하게 방광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라 이 메쉬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도 제가 좀 기억이 나네요. 또 괜히 이런 설명을 드려서 또 겁을 먹고.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숙달된 이제 의료진한테서 받으시면 그렇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해결도 다 가능하다. 그럼요. 해결도 가능하고 정말 드물게 있을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수술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앞에 계신 PD님께서 정말 다 이해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또 편집을 하시면서 또 이해를 하시겠지요. 이 수술 준비를 또 하기 전에 네. 또 검사나 뭐 어떤 게 있을지 그 준비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 아니면 테스트 같은 게 뭐가 필요한지 네. 유재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뭐 일단은 뭐 증상에 대한 당연히 뭐 그 문진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뭐 소변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련된 그 증상에 대한 설문지 작성이라든지,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배뇨 일지라고 소변을 몇 시에 얼마 보고 몇 시에 얼마 보고 이거를 한 집에서 3일치 정도 작성해 오시는 검사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실금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검사는 요 역동학 검사라고 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간단 설명드리면 요도에 가느다란 관이 들어가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배뇨를 하는 이제 시스템, 뭐 방광의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소변을 참는 근육 이런 거에 이제 조화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그거를 실제로 숫자로까지 나타낼 수 있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요실금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방광에 짜주는 근육과 그 참는 괄약근 간에 약간 연합해서 작동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경우, 또는 이제 방광에 이제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뭐 탄력이 많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러한 이제 요실금인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방광의 입구가 뭐 좁아지는 그래서 이제 소변이 원활히 배출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었을 때는 단순한 이제 복압성 요실금이나 이런 거에 준해서 아까 최효철 원장님이 말씀하신 뭐 수술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정말 이러한 수술이 도움이 되는지 이제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가 이 역동학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소변이 어느 정도의 복압에서 새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새는지, 아니면 정말 세게 기침을 할 때 새는 건지, 배에 살짝 힘만 줘도 새는지, 그거를 측정하는 검사거든요. 복압과 관련된 그 수치, 뭐 그걸 좀 더 어떤 거를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저희가 물론 환자분들께 그거를 해석을 드릴 건 아니지만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기보다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역동학 검사는 방광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식염수를 천천히 시간 간격으로 몇 cc씩 조금씩 그러니까 초 분단위로 이렇게 조금씩 채우면서 이제 그 변화하는 압력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소변 기침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압력에서 이제 소변이 새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역동학 검사에서 특히 요실금 환자한테서 수술을 앞둔 환자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수치 중 하나가 VLPP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알살바 요 누출점 압력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름이 좀 이상한데, 아랫배에 힘을 줄 때, 그러니까 좀 발살바라고 이제 아래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때 이제 소변이 셀 때 그때 이제 방광의 압력을 체크한 그 수치를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게 이제 논문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60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60보다 낮은 수치,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낮은 압력일 때도 소변이 쉽게 샌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좀 그 수치가 60보다 낮은 환자분들한테서는 수술의 예후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요도의 과활동성 기전 말고 다른 요도 자체의 어떤 그 내인적 요소나 이런 어떤 그런 부전에 의해서 좀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거를 종합해서 봐야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요역동학 검사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어요. 확률적으로는 좀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여성분들이 수술을 하시게 되는 적응증이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검사를 굉장히 뭐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요도로 뭘 집어넣고 한다고 뭐 단순히 소변 검사가 아니고 근데 그게 굉장히 가느다란 관이잖아요. 그래서 검사하는데 그렇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내가 요실금이 없는 사람인데 요 역동학 검사를 하게 된다. 아무런 변종 증상이 없을 때 정말 그런 검사를 한다 그러면은 민망해하거나 내가 이렇게까지 검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 볼 때 환자분들은 진짜 이게 너무 불편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수술이란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진단을 위해서 또 검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망함이나 이런 거는 조금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선뜻 그 의지가 저는 대단하신 것 같기도 하고 검사를 다 잘 받아주시고 수술까지도 이렇게 잘 힘든 받고 검사는 아니니까. 네, 진행을 하거든요. 아무튼 요 역동학 검사라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수술 전에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검사라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이제 이론적인 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사례가 어땠는지 사실 이거는 뭐 어떤 속도가 확 좋아지거나 아니면 소변이 덜 셉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냥 간단히 뭐 히스토리나 어떻게 수술이 진행됐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혹시 아까 그 내시경 사진도 준비가 있으시죠? 그거랑 비슷한 케이스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